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부쩍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아니면 가끔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때문에 걱정되실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 신경 써서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우리 몸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던 음식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막연히 생각하는 서양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치즈인데요. 놀랍게도 이 치즈 중에는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보약 같은 존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혈압을 높이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독과 같은 존재도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맛있다는 이유로 혹은 막연히 영양가가 높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무 치즈나 즐겨 먹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60세 이상 시니어들에게는 치즈 한 조각도 신중하게 골라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4가지 꼭 먹어야 할 치즈와 반대로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4가지 독이 되는 치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이 정보를 알게 되시면 여러분의 식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치즈는 무엇일까요? 이 놀라운 치즈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듬뿍 담고 있으면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첫 번째 치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쫄깃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모짜렐라 치즈입니다. 모짜렐라 치즈는 생각보다 나트륨 함량이 낮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우리 시니어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신선한 생 모짜렐라 치즈는 가공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첨가물이 적고 우유 본연의 영양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단백질 흡수율이 낮아지고 근육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 모짜렐라 치즈 한 조각이 이런 걱정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육이 튼튼해야 활동량이 늘고 낙상 위험도 줄어들며 전반적인 활력이 유지될 수 있거든요. 게다가 모짜렐라 치즈는 칼슘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골다공증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우리 시니어들에게 뼈 건강은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골다공증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니 칼슘 섭취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짜렐라 치즈는 비교적 유당 함량이 낮은 편이라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한 분들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유당 불내증을 겪는 분들이 많아서 유제품 섭취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모짜렐라처럼 유당이 적은 치즈는 이런 걱정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 잘게 찢어 넣거나 토마토와 함께 카프레제 샐러드를 만들어 먹으면 신선한 채소와 치즈의 영양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바쁜 아침에 빵 대신 모짜렐라 치즈와 과일 몇 조각으로 가볍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먹는 피자나 볶음밥 위에 살짝 올려 녹여 먹어도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공된 피자 치즈처럼 나트륨 함량이 높은 제품보다는 신선한 물에 담겨 있는 생 모짜렐라 치즈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다음 장 보러 가실 때 한번 눈여겨보세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이 꼭 드셔야 할 치즈를 소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이 치즈는 아마 많은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단백질 섭취에 있어서는 그 어떤 치즈보다도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코티지 치즈입니다. 코티지 치즈는 이름 그대로 시골에서 만든 치즈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우유를 응고시킨 후 유청을 분리하여 만듭니다. 작은 알갱이들이 몽글몽글 뭉쳐있는 형태를 하고 있으며 맛은 부드럽고 담백합니다. 이 코티지 치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압도적인 단백질 함량에 있습니다. 특히 카제인 단백질이 풍부해서 섭취 후에도 체내에서 서서히 흡수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고 밤에는 근육 손실을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근육 손실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한데 코티지 치즈는 이 점에서 아주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후나 취침 전에 소량 섭취하면 근육 회복과 생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함량이 낮고 칼로리도 비교적 낮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부담 없는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코티지 치즈는 소화도 잘 되는 편이라
평소 소화 기능이 약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유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유당 함량이 낮은 편이어서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큰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신선한 과일, 예를 들어 블루베리나 딸기, 아니면 제철 과일과 함께 섞어 먹는 것입니다. 과일의 달콤함과 코티지 치즈의 담백함이 어우러져 훌륭한 디저트나 아침 식사가 됩니다. 여기에 견과류를 조금 추가하면 더욱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 토핑으로 활용하거나 샌드위치에 마요네즈 대신 넣어 먹으면 훨씬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한식 식단에 살짝 변형을 주어 아침 식사로 드시는 밥에 코티지 치즈 한 숟가락을 올려 드셔보세요. 단백질 보충은 물론이고 맛도 의외로 잘 어울릴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가급적이면 소금이 적게 들어간 무염 코티지 치즈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더욱 이롭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모짜렐라와 코티지 치즈는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모짜렐라와 코티지 치즈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보셨으니 우리 식탁에 건강한 변화를 가져다 줄 두 가지 치즈를 더 만나볼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피해야 할 치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정보는 정말 중요하니 귀를 기울여 주세요. 세 번째로 추천해 드릴 치즈는 바로 리코타 치즈입니다. 리코타 치즈는 이탈리아어로 다시 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처럼 우유에서 치즈를 만들고 남은 유청을 다시 끓여서 만듭니다. 그래서 유청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유청 단백질은 체내 흡수율이 매우 빨라 우리 몸의 근육 생성과 회복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특히 필수 아미노산인 BCAA, 분지사스라미노산과 풍부해서 근육 손실을 막고 근력을 유지하는 데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근육량 감소인데요. 리코타 치즈는 이런 걱정을 덜어주는 훌륭한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크리미한 질감으로 소화 부담도 적어 위가 약한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리코타 치즈는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통곡물 빵이나 크래커 위에 발라 먹거나 신선한 과일과 함께 곁들여 먹어도 좋습니다. 샐러드에 몽글몽글 얹어 먹으면 부드러운 맛과 풍부한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고 시리얼이나 요거트에 섞어 먹으면 아침 식사가 훨씬 든든해집니다. 파스타나 라자냐 같은 요리에 활용하면 크리미한 맛과 영양을 더할 수 있습니다. 빵에 바를 때 꿀을 살짝 뿌려주면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을 수도 있을 정도로 비교적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말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신선하게 즐길수록 좋습니다. 네 번째로 추천하는 치즈는 바로 스위스 치즈입니다. 특유의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모습이 인상적인 이 치즈는 영양학적으로도 우리 시니어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스위스 치즈, 특히 에멘탈 치즈는 다른 치즈에 비해 칼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60세 이상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장점입니다. 게다가 스위스 치즈는 나트륨 함량이 비교적 낮은 편이어서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걱정하는 분들에게도 안심하고 권할 수 있습니다. 오랜 숙성 과정을 거치지만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도 약간의 견과류 같은 고소한 풍미가 있어서 질리지 않고 즐길 수 있습니다. 스위스 치즈는 얇게 슬라이스해서 샌드위치에 넣어 먹거나 간단한 간식으로 견과류 몇 개와 함께 즐기면 좋습니다. 샐러드에 잘게 썰어 넣거나 오믈렛에 추가하여 단백질과 칼슘을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치즈이기 때문에 오후에 출출할 때 건강한 간식으로 활용해 보세요. 씹는 즐거움과 함께 영양까지 챙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모짜렐라, 코티지 치즈, 리코타, 그리고 스위스 치즈는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모든 치즈가 우리 몸에 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치즈는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니 이제부터는 절대 피해야 할 네 가지 치즈에 대해 경고해 드릴 차례입니다. 이 치즈들은 우리의 식탁에서 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치즈는 바로 가공 치즈 슬라이스입니다.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낱개로 포장되어 샌드위치나 토스트에 쉽게 넣어 먹는 바로 그 치즈 말입니다. 편리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지만 이 가공 치즈는 사실 치즈 본연의 영양 가치가 매우 낮습니다. 진짜 치즈 함량은 적고
그 대신 높은 나트륨, 인공 색소, 유화제 등 다양한 첨가물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높은 나트륨 함량은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인산염과 같은 유화제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가공 치즈는 우리 몸에서 소화되기도 어렵고 불필요한 지방과 칼로리만 제공할 뿐입니다. 맛은 익숙하고 편리할지 몰라도 장기적인 건강을 생각한다면 가공 치즈 슬라이스는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샌드위치에 치즈를 넣고 싶다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모짜렐라나 스위스 치즈 같은 자연 치즈를 얇게 잘라 넣어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치즈는 블루치즈입니다. 블루치즈는 특유의 강렬한 풍미와 푸른 곰팡이가 특징인 고급 치즈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인과 함께 즐기는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우리 60대 이상의 시니어들에게는 여러모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블루치즈는 대부분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짠맛이 강한 만큼 작은 양에도 많은 양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어 혈압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블루치즈는 지방 함량도 높은 편이며 강한 곰팡이 특유의 향과 맛 때문에 평소 위장이 약하거나 비위가 약한 분들에게는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곰팡이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특별한 날 아주 소량 맛보는 것은 괜찮겠지만 일상적으로 섭취하기에는 우리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치즈입니다. 차라리 건강하고 담백한 자연 치즈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마지막 두 가지, 여러분이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치즈에 대해 마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두 치즈, 역시 우리 건강을 생각한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치즈는 바로 크림치즈입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으로 빵에 발라 먹거나 베이글과 함께 즐기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크림치즈는 이름 그대로 크림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지방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우리 몸에 좋지 않은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단백질 함량은 상대적으로 낮고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필수 영양소도 다른 자연 치즈에 비해 부족한 편입니다. 그저 고칼로리 지방 덩어리에 가까운 셈이죠. 보통 크림치즈를 흰 빵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베이글과 함께 먹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인 식단의 건강성을 더욱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만약 빵에 발라 먹는 부드러운 무언가를 원하신다면 차라리 두부를 활용한 비건 크림치즈나 앞에서 말씀드린 코티지 치즈를 갈아서 사용하거나 혹은 건강한 견과류 버터를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칼로리와 지방만 높은 크림치즈는 이제 그만 식탁에서 내려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치즈는 바로 체다 치즈입니다. 이 치즈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치즈 중 하나이며 주황색이나 노란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죠. 버거, 샌드위치, 맥앤치즈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지만 이 체다 치즈 역시 시니어들에게는 조심해야 할 치즈입니다. 특히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공된 체다 치즈나 숙성된 체다 치즈 중에는 나트륨과 포화지방 함량이 매우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공 치즈, 슬라이스와 마찬가지로 첨가물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숙성된 체다 치즈는 풍미가 깊고 맛이 좋지만 그만큼 염분과 지방 함량도 높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혈압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꾸준한 섭취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 치즈 형태의 체다 치즈도 나트륨 함량을 꼭 확인하시고 가급적 소량만 즐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체다 치즈를 포기하기 어렵다면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해서 나트륨 함량이 가장 낮은 제품을 선택하고 아주 가끔 소량만 섭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모짜렐라나 스위스 치즈처럼 건강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시니어 건강을 위해 꼭 먹어야 할 4가지 치즈와 절대 피해야 할 4가지 치즈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맛있는 모짜렐라 치즈, 단백질이 풍부한 코티지 치즈, 소화가 잘 되는 리코타 치즈, 그리고 칼슘이 가득한 스위스 치즈는 우리 몸의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반면에 나트륨과 첨가물 범벅인 가공 치즈, 슬라이스, 고염분 고지방의 블루치즈, 포화지방이 가득한 크림치즈, 그리고 고나트륨 고지방의 체다 치즈는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으니 식탁에서 멀리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건강한 식습관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치즈 선택처럼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크게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최고의 컨디션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건강한 치즈는 무엇인가요? 아니면 오늘 피해야 할 치즈 목록에 놀라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빛나고 현명해집니다. 모든 나이에서 최고의 삶을 사세요. 건강하게 드시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